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네,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새로운 수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둑의 기본적인 이치나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른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재료는 역시 중국식 포석에 대한 건데요. 예전에 초창기 때 이 중국식 포석이 나타났을 때는 걸치는 방향이 우상기 쪽 그리고 우하기 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바둑의 흐름을 본다면은 우상기 걸침이나 우하기 걸침보다 더욱더 많이 나오는 수법이 그냥 날일자나 또는 눈목자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눈목자보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견실한 날일자 고침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이 날일자 고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 이제 좌하기를 붙일 때 이렇게 눈목자를 두는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이 눈목자의 단점은 무엇이 있냐 하면은 이제 바둑이 한참 진행이 되고요. 큰 자리를 조금 더 진행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백은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두겠죠. 이 좌하기의 최대 단점은 3-3을 들어갔을 때 이 흑돌 한 점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흑돌 한 점은 백이 이쪽을 막더라도요. 밀고 들어가고 젖히고 이제 이쪽을 젖히면 호구 치고 단수를 치면은 이 정석은 거의 외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있고 백이 호구를 칠 수밖에 없을 때 꽉 있게 되면은 백귀에서 흑이 6집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형태는 결국은 또 백이 이 한 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바깥쪽이 굉장히 두터워지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흑이 미리 자리를 잡으면은 실리도 먼저 챙기고 백의 세력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전혀 없는 정석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제 이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변 쪽으로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흑이 밀고 들어가면은 이제 젖힌다던가 해야 되는데요. 역시 이걸 젖히게 된다면은 늘면은 하나 밀어두고 젖혀여서 또 깔끔하게 10여 집 정도 내고 살았고요. 만약에 백이 젖힌다고 하더라도 이 한 점을 단수를 치고 잡게 된다면은 결국 이 두 점을 백은 잡아야 되는데요. 귀에 백집은 뭐 15집 정도, 약 15집 정도 만들긴 했지만 좌변의 흙 모양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석 역시 흑이 불만이 전혀 없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연구된 수가 눈목자는 흑이 3-3을 침투를 했을 때 흑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견실한 날일자 고침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날일자 고침을 하게 되면은 흑도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둬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이제 우상기 고침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좌변 갈라침이 있겠고요. 만약에 걸친다면은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걸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침이 다 가능하겠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두는 수는 역시 우상기 날일자 고침인데요. 이 좌하기 고침과 마찬가지로 이 우상기 고침도 이렇게 눈목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 우상기도 눈목자를 하게 되면은 백이 이제 3-3에 들어왔을 때 이 백돌을 괴롭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날일자를 하게 되면은 들어오더라도 눈목자하고는 좀 달라지는 게요. 밀고 흑이 치받고 젖히고 흑이 막으면은 만약에 있게 되었을 때요. 아까 눈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미리 젖혀 이어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이 이쪽을 젖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막아봤자 이어가지고 살 수가 없죠. 결국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바깥쪽은 여기를 끊어봤자 흑이 늘어서요. 지금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흑돌이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역시 안 된다고 봐야겠고요. 이성 건너붙임은 역시 있기만 하더라도 다음에 넘어도 또 씌워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우상기 형태는 백이 이어서는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수를 내려고 한다면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 눈목자를 했을 때는 3-3 들어갔을 때 패가 나지 않고 그냥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의 날일자 고침은 백이 3-3 침투를 했을 때 그냥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바둑의 추세가 눈목자보다는 이런 형태에서는 오히려 날일자 고침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날일자 고침을 하게 되면은요. 다음에 흑이 이제
걸친다거나 또는 갈라친다거나 했을 때 흙의 모양은 크게 형성을 했고요. 백의 모양은 잘게 썰어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굳힌다거나 또는 좌변을 전개하는 포석을 많이 두게 됩니다. 자, 이쪽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흙은 이제 다릴자로 걸쳐야겠고요. 백이 받으면 상변을 전개해서 이 상변의 모양도 크게 입체화시키면서 이 우변의 모양까지 맞물려지면, 이 모양과 모양이 맞물려지면은 굉장히 위력적인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흙이 입구자를 굳히게 되면은 확실한 집도 만들면서 모양까지 커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한데요. 이런 형태에서의 견제는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흙이 받을 수 있는 수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두 가지예요. 이렇게 붙인다거나 또는 위로 차렷을 하는 수인데요. 차렷을 하는 수는 이제 백이 눈목자 정도로 자세를 잡고요. 이 돌은 어느 정도 시달림을 당하긴 하겠지만은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백이 완벽하게 산 다음에는 끝내기를 할 때 또 한 칸을 띄어서 이 우상기 흙집을 없앨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밀고 이렇게 붙이는 교환을 하면은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넘는 걸 남겨놨기 때문에 집으로 실리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선을 빠지게 된다면은 2선을 붙인다든가 바깥쪽 붙인다든가 또는 이쪽을 붙였을 때 나중에 젖히고 이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법이 많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밀고 붙여서 이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칸을 띄어서 흙집을 없애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차렷을 하는 수법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거의 이렇게 끼웠는데요. 만약에 끼웠을 때 흙이 안쪽으로 받아만 주면은 이렇게 있게 되었을 때 여길 하나 밀고요. 다음에 단수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늘어야 되는데 그때 세 칸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끼우게 되면은요, 바깥쪽에 더 단수를 쳐야겠고요. 자, 이때 여기를 나가게 되면 그냥 단수를 치는 거는 위로 단수, 이을 때 아래로 단수, 이 한 점 잡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물면 나갈 수가 없게 되죠. 이 한 점이 잡히게 돼서는 흙의 실패입니다. 따라서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겠고요. 우상기를 밀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 정석이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되겠고, 나가면 다시 한번 단수를 치고요. 늘었을 때 이렇게 밀게 되면 흙이 늘고 이제 흙이 늘고 백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맥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뒤로 이렇게 몰아주는 거는 계속 밀더라도 늘어서 상변의 집이 지금 확실하게 형성이 됐고요. 이 우변의 백은 흙이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공격을 시작하면은 단 한 집도 없는 신세가 됩니다.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겠죠. 주위도 두터운데 안형이 한 집도 없다면은 아주 큰 시달림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상변과 우하기의 집이 자연적으로 이제 흙집으로 굳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맥점이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미는 게 아니고 먼저 여기를 한 칸을 띄게 되면은요, 흙은 이제 밀게 되겠고요. 이때 만약에 이음은 방금 전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수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잊지 않고 먼저 젖히는 수법이 백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겠고요. 자, 이때 이렇게 찌르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호구를 칠 수도 있겠고요. 중앙 쪽이 뭔가 괜찮다, 중앙 쪽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 싶을 때는 이제 우를 이어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쪽 백도를 버리는 수법이 이제 예전에는 정석화돼 있었던 수법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수법을 잘 두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집으로 확실하게 굳혀주고 나중에 이제 이 한 점과 이 두 점이 잡힐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 정석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과 요즘의 바둑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초급자, 중급자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여기를 밀고 나오지를 않고 귀를 이렇게 막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귀를 막는 것은 물론 이 귀를 막으면
귀 자체는 살 수가 있습니다.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지만 바깥쪽이 흙이 얼마나 두터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야겠고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붙이지도 못합니다. 붙이게 되면은 이쪽을 젖혀서 다음에 끊더라도 단수 치면 바로 잡히게 되죠. 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제 입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입구자를 했을 때 흙이 맞게 되면은 호구를 쳐서 살아야 됩니다. 자, 백이 물론 여기 집을 내고 살기는 했지만 집을 몇 집 내고 살기는 했지만 바깥쪽이 흙이 엄청나게 두터워졌고요. 이 형태는 나중에 이제 흙이 두 칸 정도 띄게 되면은 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어느 정도 집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백이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에서 사는 것보다는 바깥쪽을 밀고 나가서 이 한 점을 버림돌로, 이 석점과 이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을 거고요. 최근의 흐름은 끼우지를 않고요. 이렇게 느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 늘고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형태가 있죠. 날일자 했을 때 예전엔 이렇게 차렷하는 수도 있었는데 이때 백이 여기를 밀고 올라오고 막은 꼴이 됐습니다. 이 막은 거는 이 우상기에 대해서 집으로 굉장한 이득이 되고요. 여길 밀고 올라온 수는 바깥쪽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 막아서 실리를 챙긴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수입니다. 그 전문 기사들이 흔히 하는 그 수법 중에 하나가 수 나누기인데요. 결과가 진행된 다음에 이제 그 수의 능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교환과 이 교환의 이 수 나누기는 흙 쪽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날일자가 올라서서 있게 해주는 수법을 예전에는 이제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끼우는 수보다는 이렇게 올라서고 이어주고 세 칸 벌리는 수를 훨씬 많이 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이렇게 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는데 요즘의 이론은 오히려 끼우는 것보다는 느는 것이 낫다라고 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 바둑과 지금 2010년도의 바둑의 차이점인데요. 자, 이 이후의 진행을 놓고 본다면은 흙이 이 백도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붙여가지고 뭐 치받는다던가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젖히더라도 계속 치받고 막을 때 맞게 되면은 젖혀가지고 이 안쪽도 확실하게 살고요. 바깥쪽도 또 끊고 올라서면 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이 공격법은 흙의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치 못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만약에 젖힌다고 하더라도 끊으면은 이 한 점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있게 되겠고요. 맞게 되면 이제 넘거나 혹은 이렇게 끊더라도 이 백돌 석점은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도 이렇게 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늘거나 또는 입구자를 해서 패를 들어가게 되면 꽃놀이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백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돌이 백에게 선수가 권리가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하변을 침투를 했을 때, 우하 쪽을 침투를 했을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흙은 이 돌을 공격하면서 우하기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하기에 큰 집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공격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침투하는 것은 흙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격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수법이 있겠고요. 또는 한 칸을 띄어서 공격을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 칸 띄는 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한 칸을 띄게 되면 백도 이제 보통이라면 한 칸 띄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때 흙이 여기를 밀게 되면은 만약에 있는 거는 날일자를 하고 백은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입구자 정도로 공격을 한다면은 이 백은 아직 미생입니다. 계속 중앙으로 도망을 가야겠고요. 흙은 상변의 모양을 밀면 자연스럽게 띄어서 상변의 모양을 키우고 백이 다음에 또 탈출을 하더라도 우하기를 한 칸 정도로 지키면 또 여기도 스무집 이상이 확실한 집이 생겼습니다. 상변의 모양도 지키면서 이 중앙 모양도 좋아졌고 우하기 우변을 확실하게 지켰고 이 백돌은 아직도 미생마이기 때문에 흙은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아주 좋지 않은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모양에서는 백은 보통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됩니다. 호구를 치면은 흙은 하나 찔러 두고요. 막을 때 단수를 쳐야겠고요. 자, 패감이 많다면 백도 이 패로
패로 버틸 수가 있지만 초반 무패라는 바둑 격언이 있습니다. 초반 무패라는 것은 초반에는 패감이 없다는 거죠. 흑이 이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면 백이 패감을 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백이 패를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백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꽉 이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하나를 이어두고요. 백은 이 한 점을 잡아야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1선이나 2선이나 뭐 저 위로 기는 수를 두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끝내기 같지만 이 입구자가 아주 중요한 수법이 됩니다. 자, 왜일까요? 단지 집이 커서, 자, 이 도로 넣고요. 단지 이 집이 커서 입구자를 두는 걸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입구자는 이 백돌이 아직 살아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착안해갖고 나온 수인데요. 입구자를 당하게 되면 백은 이제 중앙으로 한 칸 정도를 뛰는 수가 보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입구자를 하게 되면은 어딘가를 지켜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뛴다거나 또는 입구자를 하더라도 다음에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면은 또 끼우는 수가 남아있죠. 어딘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딘가를 받더라도 이제 백이 한 거는 요 두 집, 한 점을 잡아서 두 집이 생겼는데요. 흑은 우상기, 상변, 그리고 우변, 우하기까지 완벽하게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식 포석을 썼을 때는 이렇게 붙이고 있고 나서 공격을 해가지고 흑이 충분히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법,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공격법 하나 정도는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수법은 이렇게 하는 것도 최근에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격을 했을 때는요, 백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은 흑은 늘고 이을 때 날일자를 해서 중앙과 상변을 키우고 이 백도를 공격하면서 역시 이 우하를 굳히는 것이 흑의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백도 이쪽을 하나 붙인다던가 해서요. 젖히고 다음에 또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해서 타개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백이 또 받을 수 있는 수법 중에 하나는 이 두 점을 아예 버리고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 탈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한 칸을 뛰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날일자를 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날일자는 이제 흑이 이제 밀어주면은 늘어서 이 두 점을 잡더라도 바깥쪽을 탈출을 하면은 어차피 이 우상기 흑진영은 원래 이제 흑이 모양이 좋았기 때문에 이 12의 집 정도는 실리를 내주더라도 바깥쪽으로 탈출만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수법이고요. 여기를 그냥 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쪽을 뛰게 되면은 흑도 이제는 기세로 여기를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백도 이제 바깥쪽으로 한 칸을 뛴다던가 해가지고 버리고 내어줄 건 내어주고, 원래 이제 흑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내어줄 건 내어주고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중앙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선택도 백에게는 가능한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흑도 이 한 칸을 당하기 싫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계속 백도를 공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제는 중앙으로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 점을 살리면서 어느 정도 안형을 갖췄고요. 바깥쪽으로 이제 탈출을 하면 크게 시달리는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두고 나서 맞보기, 중앙 한 칸 띵과 이선 한 칸 띵을 맞보기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식 포석에서 공부한 주제 중에 하나는요. 예전에는 이제 우상기나 우하기를 걸쳤지만 이렇게 좌하기를 한 번에 굳혀가지고 눈목자보다는 특히 날일자로 견실하게 굳혀서 바둑을 전개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상기에서 이 삭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삭감하는 방법은 굉장히 최신형입니다. 이 삭감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은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식 포석에서 백이 날일자로, 흑도 날일자로 견실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